다주택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날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5월 9일 이전에 급매물이 많이 나오겠죠. 최근에 정부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확정 발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해마다 유예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종료가 되게 되면은 이 종료 이후에 내가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되죠. 한마디로 수익이 남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최고 세율은 82.5%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정도의 수익이 생겼으면은 세금으로 8억 2,500만 원까지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까? 이게 좀 시장의 핫 이슈인데요. 그럼 그동안은 유예해줬었던 이 양도세 중과를 갑자기 왜 유예하지 않느냐? 그걸 보게 되면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은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부족입니다. 매우 심각하거든요. 이 공급이 없으니까 최근에 이제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그것도 좀 터무니없이 부족한 물량인 거죠.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내놓은 물량조차도 착공이 언제예요? 2029년입니다. 그러면 착공 후에 4년 정도는 필요하니까 아무리 빨라도 2033년은 돼야지 입주가 가능하다. 앞으로 한 7년 정도 있어야지 입주가 가능한 물건인데 이게 지금 당장 시장에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에 필요한 건 매물인 거죠. 공급을 못하니까 매물로서 좀 잡아보겠다. 그런데 그 매물이 어디서 나와요?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전체 유주택자들 중에서 1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비율은 작지만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전체 물량의 3분의 1 정도를 다주택자들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전체 주택수는 317만 가구인데 다주택자 물량이 3분의 1 정도라고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100만 가구 정도를 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공급 대책이 나오면은 6만 가구 2만 가구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수량보다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으면은 수량이 100만 가구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실은 이 다주택자들한테 물량이 나오도록 유도를 조금 해야 되고요.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근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채찍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당근을 주면서 지금 팔면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대책도 있고요. 아니면 채찍, 언제까지 팔지 않으면은 앞으로 세금을 어떻게 많이 부과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 채찍을 든 거죠. 어떤 채찍이냐면은 강한 양도세 중과로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겁니다. 유도에 성공하면은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이 하락할 수 있겠죠. 이 양도세 중과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번 볼게요. 보유 주택수가 3주택일 경우에 취득가액이 15억입니다. 그리고 양도가액은 30억. 예를 들어서 마포의 신축 아파트가 2, 3년 전에는 한 15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까지 올랐어요? 30억. 그래서 만약에 다주택자고 이 마포의 신축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한다. 그런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얼마예요? 15억이죠. 15억 정도 오른 거잖아요. 보유 기간을 한 5년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고요. 기본 양도소득세율은 45%입니다. 여기에 지방세가 양도소득세의 10% 추가되죠.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게 되면은 3주택자의 경우에는 30%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45%에서 30%가 붙으면 75%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붙으면은 7.5%가 또 붙게 됩니다.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82.5%의 세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진짜 어마무시하죠. 82%가 세금이다. 금액으로 한번 볼게요. 중과 전에는 세금이 5억 2천이어서 내가 받는 돈 실수령액 남은 거죠. 9억 8천이 남는데 중과 후에는 세금이 12억 4천으로 내가 2억 6천밖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집값이 15억이 올랐는데 내가 가져가는 건 얼마다? 2억 6천이다. 그래서 아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지션을 취할 겁니다. 다주택자 포지션을 조금 정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 양도세 중과를 다시 한번 유예해주지 않으면은 집을 이제 영영 팔 수가 없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대로 내 집값이 15억이 올랐는데 팔면 얼마 남는다? 2억이 남는다. 여러분 같으면 파시겠어요?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똘똘하지 않은 물건부터 정리를 시작할 겁니다. 어차피 내가 한 개나 두 개를 들고 있어야 된다면은 그래도 똘똘한 물건을 들고 있으려고 하겠죠. 나름 본인이 생각했을 때 똘똘하지 않은 물건부터 정리할 확률이 높고요. 이렇게 급매물들이 조금 나올 것인데 이게 3, 4월에 급매물이 좀 쏟아질 겁니다. 특히 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지 않겠다. 이게 확정이 확실히 돼야지 그때부터 급매물이 조금 쏟아질 거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이 똘똘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나한테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들한테는 안 좋지만 우리한테는 또 좋은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그리고 뭐 15억짜리 13억짜리, 9억짜리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가 13억짜리랑 9억짜리를 시장에 내놔요. 그런데 내가 현금이 뭐 한 3억 또는 4억 이렇게 있는 사람한테는 이 두 물건이 똘똘한 물건일 수 있는 거죠. 이 똘똘하다 안 똘똘하다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나에게는 똘똘한 매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매물이 나오면은 우리 형편에 맞는 급매물들은 잡아봐도 좋다. 다만 중요한 점은 양도세 중과를 실행하는지 이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렇게 말은 해놓고 또 이제 뭐 여론 때문에 다시 또 유예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또 유예하게 되면은 시장에 급매물은 나오지 않을 거고요. 혹시나 유예하지 않는다 그러면 급매물들이 조금씩 나오겠죠. 그리고 5월 9일이 넘어가면은 이제 양도세 중과를 막기 때문에 다시 시장에 매물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매물이 잠긴다는 거죠. 매물이 줄어들게 되면은 시장에 매물이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은 뭐가 부족하게 돼요?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다시 스물스물 올라갈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 9일에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장에 분명히 급매물을 가져올 것이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백진산만 하지 말고 시차커피는 설인데 할인 안 하냐 이렇게 또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또 할인을 준비해봤습니다. 시차커피에서 이렇게 티백 커피도 나왔죠. 커피인데 우리가 이제 티백처럼 편하게 이제 물에 담궜다 뺐다 하면서 우려 먹을 수 있는 티백 커피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 할인을 하고 있고요. 티백 커피는 항상 이벤트를 하면 품절이 좀 빨리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틱 커피 이렇게 스틱으로 뜯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부어서 마실 수 있는 이 스틱 커피도 2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두도 과테말라 원두가 새로 이제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 원두도 최대 20% 할인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비싼 커피 사 드시지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시차 스틱 커피를 드시면은 커피값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할인은 제가 구독자 친구님들한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이거든요.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데서는 정가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입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고 구입하시면은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시차 커피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설인데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가격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어떻게 변하는지 좀 지켜보면서 그 추세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